자, 그러면 봅시다. 소설에서의 시간은 어떻게 구별되는가? 일단은 소설에서의 시간은 두 가지 요소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서사적인 시간, 두 번째는 서술적인 시간. 서사라고 하는 것은 사건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을 우리가 서사라고 한다면, 서사적인 시간은 사건이 진행되어 가는 시간이구나 라고 보면 되겠죠. 서술적인 시간은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을 우리가 서술이라고 한다면, 이야기가 풀어나가는 시간을 서술적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우리는 서사라고 하는 개념과 서술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이야기를 잡아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정리해 봅시다. 서사적 시간, 소설 속 사건이 진행되어가는 시간. 서술적 시간, 소설 속 이야기가 풀어나가는 시간. 개념이 애매한가요? 조금 더 봅시다. 자, 소설에서의 가속과 감속, 그 중에서도 먼저 가속에 대해서 얘기할 것인데, 가속이 뭔가 봅시다. 가속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 자체를 속도감 있게 드러내기 위해 슬러시 해놓을까요? 이 부분이 되겠죠. 특정 부분을 요약하거나 생략하는 경우다. 그렇다면 서사는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사건은 인물과 인물의 갈등이 형성되고 고조되다가 그 다음에 해소되는 과정을 우리는 사건 내지는 서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일부를 띄어서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야기가 껑충 뛰어넘겠죠. 껑충 뛰어넘으니까 상당히 빠른 느낌이 온다 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조금 더 봅시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학교를 퇴학맞고 처음으로 도해를 쫓겨 내려왔을 때 첫걸음으로 찾은 곳은 일가집도 아니요 동무집도 아니요 실로 이 들이었다. 강가의 사시나무가 제대로 있고 보들숲 둔덕에 잔디가 헐리지 않았으며 과수원의 모습이 그대로 남은 것을 보았을 때의 기쁨이라 형용할 수 없이 큰 것이었다. 두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읽는데 몇 분 정도 걸렸어요? 한 10분? 20분? 2시간? 한 2분 정도 걸린 것 같네요. 자, 그런데 첫 번째 문장을 봅시다. 학교를 퇴학맞고 처음으로 도해를 쫓겨 내려왔을 때 첫걸음으로 찾은 곳은 일가집도 아니요 동무집도 아니요 실로 이 들이었다. 강가의 사시나무가 제대로 있고 보들숲 둔덕에 잔디가 헐리지 않았으며 과수원의 모습이 그대로 남은 것을 보았을 때 기쁨이란 형용할 수 없이 큰 것이었다. 두 번 읽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학교를 퇴학맞고 처음으로 이 도해를 쫓겨 내려왔을 때까지 봅시다. 그러면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이 아니면 교장선생님이 너 이 새끼 나가 꺼져 우리 학교에서 필요 없어 하고 잘렸다 이거예요. 잘리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나 잘렸다. 그러면 퇴학수속을 받겠죠. 퇴학수속을 밟고 그 다음에 다른 학교 전학수속을 밟았을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KTX 타고서나 대구까지 내려가는데 2시간, 대전까지 가는데 1시간 반, 1시간 정도 걸려요. 일단은 시내로 갑니다. 들판이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보니까는 이거는 뭐 대구나 대전과 같은 어떤 도시 쪽이 아니라 그보다 조금 더 들어갑시다. 조금 더 들어가서 글쎄 천안에서도 변두리 뭐 이런 이 정도? 아니면은 대구 쪽으로 경상도 쪽으로 간다면 아니면 경산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간다고 합시다. 담양이라든가 이런 쪽 담양이 경상도인가? 모르겠다. 넘어가요. 거기까지 가게 되면은 도시에서 다시 무궁화호라든가 아니면은 통일호라든가 이런 걸 타고 더 들어가겠죠. 더 들어가면은 1시간 2시간이 아니라 최소한 4시간 5시간 정도 걸렸을 거예요. 그 4시간 5시간이 서사적인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한 문장, 첫 번째 문장을 읽어 내려가는 이 시간 1분도 안 되는 이 시간은 서술적 시간이 되는 거예요. 짧은 서술적 시간을 가지고 긴 서사의 내용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건 자체는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된다. 이걸 우리는 가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장, 강가의 사시나무가 제대로 있고 보들숲 둔덕에 잔디가 헐리지 않았으며 과수원의 모습이 그대로 남은 것을 보았을 때는 들을 보자마자 순간적인 거죠. 그 순간적인 것을 지금 여기까지 읽을 때는 한 3, 40초 정도 걸렸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오히려 속도감이 빨라졌다라기보다는 속도감이 느려졌거나 아니면 비슷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그렇다면 첫 번째 문장은 가속에 해당할 것이고 두 번째 문장은 감속에 해당하겠죠. 그렇다면 이 하나의 문단을 통해서 우리는 가속과 감속을 동시에 봤네요. 자, 가속이란
주인공이 들어오게 된 동기와 그 과정을 요약함으로써 속도감을 부여하고 있다. 속도감을 부여한다는 것은 긴장감을 고조시킨다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말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감속을 볼까요? 감속이란 세부 묘사나 어떤 사건의 강조 등을 통하여 서술의 속도를 줄이는 경우다. 말이 조금 어려운가요? 조금 더 봅시다. 꽃다지, 질경이, 냉이, 딸장이, 민들레, 솔구장이, 쇠민장이, 기로장이, 달래, 무릇, 시금치, 쓴바기, 돌나물, 미름, 능쟁이. 들은 온통 초록전에 덮여 한 조각 흑빛도 찾아볼 수 없다. 초록의 바다. 초록은 흑빛보다 찬란하고 눈빛보다 복잡하다. 눈이 뽀얗게 갈렸을 때의 흰빛과 능금나무의 자줏빛과 그림자의 옥색빛밖에 없어 단순하게 옷 벗은 여인의 나체와 같던 것이 봄은 옷 입고 치장한 여인이다.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뭐예요? 솔구장이가 뭐예요? 나도 몰라요. 쇠민장이가 뭐예요? 모른다니까. 기로장이는요? 오징어 사촌인가 보지 뭐. 오징어 사촌이 들어있어요? 그냥 넘어갑시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요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첫 번째 문장은 서술자 내지는 화자가 인물이 들을 본 거죠. 들을 봤을 때 여러 가지 풀들인 것 같아요. 초록전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 풀들이 쫙 깔려있는 것을 하나 지겹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보는 순간에는 한순간인데 읽어나가는 순간은 상당히 길죠. 선생님 뭐가 길어요? 1분도 안 되는데 서사의 시간보다 즉 인물이 이 대상들을 보는 그 순간보다는 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보는 순간 하나에 그때의 느낌. 자, 첫 번째 문장이 보는 순간의 감각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문장과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 그리고 마지막 문장까지는 그 인물의 감정입니다. 그 감정을 길게 서술함으로써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들판을 본 감정에 대한 임팩트죠. 어떤 임팩트? 어떤 감정? 봄은 옷을 입고 치장한 여인이다. 이 한마디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감속이 뭐냐고요? 서정적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외부 묘사를 우리는 감속이라고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소설의 가속과 감속. 그것은 어떤 것인가? 일단 시간과 관련된 것이다. 가속이라고 하는 것은 빨라지는 것이고 감속이라고 하는 것은 느려지는 것이다. 무엇에 비해 무엇이 서술에 비해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가속이요. 서술에 비해 속도가 느려지는 것은 감속이다. 서사의 속도. 그래서 가속은 어떤 표현법을 쓴다? 요약과 생략의 표현법을 쓴다. 감속은 묘사를 사건의 어떤 강조,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효과는 뭡니까? 서술의 시간보다 사건 전개의 시간이 빨라 속도감이라든가 긴장감을 준다. 감속은 어떠냐? 사건 전개의 시간보다 서술의 시간이 길기 때문에 특정 장면에 대한 무엇이 이루어진다? 초점화가 이루어진다. 선생님! 왜? 초점화가 뭡니까? 모르지. 모르니까 내가 이렇게 색깔을 칠해놨겠죠. 자, 다음에 초점화에 대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자, 이 부분이 궁금하다면 초점화와 관련된 강의를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